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초바쇼의 오쿠노 호소미치 요정 중에서도 살생석과 버드나무 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쇼가 이 여행길에서 느꼈던 감정과 철학적 성찰을 함께 나누며 그의 시가 담고 있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삶의 깊이를 느껴보았으면 합니다. 작품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원문 제목에는 놀유자의 단일행 그리고 버드나무류라고 해서 유행류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를 보통은 유람차 각처로 다니거나 승려가 각처로 돌아다니며 포교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다양한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먼저 미치노 베노 야나기라고 해서 길가에 자라는 버드나무를 표현한 말입니다. 여행자가 자주 마주하는 풍경으로 여행의 정취를 자아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둘째, 시미즈 나가루르 야나기 시미즈 나가루르 야나기 즉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자라는 버드나무를 표현한 표현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경관을 연상시킵니다. 셋째로 쿠치키노 야나기라고 해서 낡고 썩은 나무 같은 버드나무를 나타내며 세월의 흐름이나 쇠퇴를 느끼게 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레키노 야나기인데요. 말라버린 버드나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생명의 끝이나 겨울 풍경을 연상시키는 정경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각각 버드나무에 대한 독특한 정취나 계절감 또는 사람들의 감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본 문학이나 시가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각 표현에 담긴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일본 문화에서의 자연관이나 서정미를 깊이 음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감상하시면 더욱 감상이 풍부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바쇼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바쇼는 쿠로바네를 떠나면서 당시 성주가 부재 중일 때 성주의 대리로서 성을 관리였던 조우다이의 배려로 말을 제공받아 여행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말을 이끌던 마부가 짧은 시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외의 풍요를 아는 모습에 감탄한 바쇼는 넓은 들판을 가로지르며 항구를 엎습니다. 노 요코니 우마 히키무케요 호도토기스 들판 너머로 말머리를 돌리니 두견새 울음 들판 너머로 말머리를 돌리니 두견새 울음 이윽고 살생석에 도착한 바쇼는 전설 속 도끼를 여전히 느낄 수 있었던 장소를 묘사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구미호였던 다마모노마에는 그 정체가 드러나서 죽음을 맞이하고
돌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 돌에는 아직도 강한 도끼가 남아있어 그 주변에는 벌과 나귀가 수없이 쌓여 죽어있는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장면은 바쇼의 여정에 일종의 신비감과 불가사의함을 더합니다. 전설과 현실이 교차하는 순간이랄까요. 바쇼는 이곳에서 인간의 욕망과 자연의 신비로움을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바쇼는 아시노 마을에 있는 버드나무를 찾습니다. 사이교 법사가 길가에 맑은 시냇물 흐르고 그늘진 버드나무 아래서 잠시 멈춰 섰었다고 읊은 바로 그 버드나무입니다. 마침내 바쇼도 그 나무 그늘에 다다릅니다. 바쇼는 이곳에서 사이교 법사의 마음을 느끼며 잠시 머물러 앉아 논에서 모심기를 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다음과 같이 읊습니다. 이치마에 우에 때 타치사르 야나기 까나 이치마에 우에 때 타치사르 야나기 까나. 하이쿠는 원래 575의 형식을 띠며 가미고 나가시지 시목으로 3개의 구절로 나누어 감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구처럼 2개의 구절로 끊어 읊으면 의미 전달이 더 잘 되면서 리듬감도 살아납니다. 이를 쿠마타가리라고 합니다. 쿠가 마타가르, 즉 구끼리 연결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쿠마타가리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구에 보시면 이치마이 우에 때. 이치마이 우에 때는 농부들이 논 한 자락을 다 심는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보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구인 다치사르 야나기까나, 다치사르 야나기까나는 버드나무 아래에서 감상에 잠긴 바쇼가 이제 그 자리를 떠나야 함을 아쉬워하는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구마타가리를 적용하여 두 구절로 나누어 읊으면 시의 여운과 그리고 장면이 선명하게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감정의 흐름이 더욱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한국 하이쿠로 덧짓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자락 심고 떠나는 버드나무 서글픈 이별. 한 자락 심고 떠나는 버드나무 서글픈 이별. 이 구절은 바쇼가 사이교 법사가 머물렀던 버드나무 아래에서 느꼈던 감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이교 법사가 이 버드나무 그늘 아래서 깊은 감회에 잠겼듯이 바쇼도 잠시 머물러 그와 같은 감정을 느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서서 감상에 빠져있는 사이 멀리서 농부들이 논 한 자락을 모두 심는 광경이 보입니다. 바쇼는 이 광경에서 자연과 인간의 삶 그리고 자신이 지켜보는 세계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감회해졌습니다. 농부들이 논에 모를 심는 모습과 그것을 떠나야 하는 바쇼의 마음이 자연 속에서 느껴지는 이별의 서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쇼도 이제는 버드나무 아래에서 떠나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바쇼는 일본의
선승인 도계인이 집필한 불교 사상서인 쇼보겐조, 즉 정법안장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법안장이라는 용어는 원래 불법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본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도계는 이 책을 통해 불교의 진리를 깊이 탐구하고 해석하며 불교적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정법안장은 특히 선수행의 본질과 인간의 삶과 마음에 대한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고 또 일본 불교와 동아시아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저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면서 눈을 돌려 강둑을 보면 강둑이 움직이고 있다고 착각한다. 자기 자신을 가만히 두고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면 만물은 정지된 듯 보이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제야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움직이지 않는 진리라고 착각하고 만물이 변하는 것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진리라 여기는 그 태도조차 고정된 것이 아니며 우리가 진리와 하나가 된다고 믿는 순간에도 만물은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바쇼의 여행은 이러한 도계인의 철학처럼 고정된 진리가 아닌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과 하나 되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길 위에서 만난 살생석, 두견새, 그리고 버드나무 모두가 바쇼에게는 한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이 영혼의 깊은 성찰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은 바쇼의 여정 속에서 만난 살생석과 버드나무 그리고 그의 여정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철학적 깨달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의 여행은 단순한 길이 아닌 자연과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성찰의 과정이었습니다. 바쇼의 하이쿠는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바쇼의 여정을 따라 또 다른 순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은 시청자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